안녕하세요. 정치권의 복잡한 현안을 시원하게 풀어드리는 정치펀치 배성규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치펀치 배소빈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류 자격 심사를 통과한 최고위원 후보 13명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예, 오늘은 친윤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이용 의원님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전당대회 최고위원 출마하셨는데 요즘 뭐 전국 다니시고 당원들 만나시느라 바쁘시죠? 네네. 근데 네. 처음부터 네, 친윤의 핵심자라고 하니까 네. 또 당원분들이나 국민들이 또 오해를 하세요. 네, 어떻게요? 또 친윤팔이 한다고. 저는 좀 굉장히 좀 마음이 좀 상하고 있습니다. 네. 진짜인데. 네. 친윤 그러니까 보통은 네. 친윤이 아닌 분들이 친윤팔이를 하는 건데 네. 친윤은 그냥 친윤이죠. 네. 네. 친윤팔이가 그래가지고 아니라. 저는 친윤, 또 그 얘기하더라. 친윤 중에 친윤이라는 말. 네. 아, 그러니까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네. 저는 진짜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윤 대통령을 후보 때부터 처음부터 끝까지 그림자 수행했던 네. 정말 가까운, 제일 가까웠던 친윤이죠. 네. 네, 오늘 또 이렇게 정치펀치 오랜만에 나와주셨는데 네네.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용 의원입니다. 이번에 최고위원 또 도전했습니다. 제가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고위원 선거 이렇게 도전을 하셨는데 나오게 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시나요? 전 나오게 된 이유가 명확한데요. 네. 제가 10개월 동안 윤석열 대통령의 경선, 본선, 인수위까지 역할을 네. 했는데 그리고 나서 저는 내 역할은 다 끝났다. 네. 대통령 당선됐으니까. 네. 그래서 저는 대통령한테 가장 도움이 되는 일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대통령하고 친하다고 하고 오히려 대통령이 집에 자주 간다, 전화 통화를 자주 간다 그렇다면 대통령한테 비선 실세라는 또 얘기 나올 것 같고 네. 그래서 최대한 좀 중앙 정치 의정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게 좀 도와주신 길이 아닐까 그렇죠. 네. 생각해서 의정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데 대통령께서 특히나 이 조선일보하고의 네. 신년 인터뷰에서 네. 내년 총선에서 이기지 못하면 식물 대통령이 된다는 말씀을 그렇죠. 하셨더라고요. 예. 전 충격이었습니다. 음. 대통령님께서 그만큼 지금 위험한 상황이구나. 예. 네. 실질적으로 그렇잖아요. 우리 국민의힘에서 입법 활동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그렇죠. 180석 야당에 가려져 가지고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더 이상 없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대통령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윤 정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네. 제가 최고위원 도전을 해서 지도부에 좀 들어가는 게 네. 좀 도와주는 거지 않을까 해서 이번에 다시 최고위원 도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소개를 드린다면 네. 우리 이용 의원님은 사실 수행실장으로 이 윤석열 당시 대통령 네. 후보를 정말 그림자 수행했고 호위무사라고 할 정도로 네, 물론 이제 그게 꼭 좋은 말처럼 안 들릴 수도 있지만 그만큼 옆에서 이 윤 대통령을 네. 정말 밤낮으로 가리지 않고 예. 같이 다니면서 모든 걸 다 이 지원을 해줬던 그런 역할을 하셨는데 그게 사실은 이 당원들이 어느 정도는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그때 윤 대통령이 있으면 그 뒤에 바로 우리 이용 의원님이 수행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근데 정말 윤 대통령과 마음을 나눌 정도로 자주 통화도 하시고 대화도 하시고 많이 그러셨을 텐데 근래에도 그런 정도로 예. 좀 가까이 하십니까? 어떻습니까? 저는 수행실장을 이제 3월, 그러니까 5월 10날 이제 대통령이 용산으로 가시고 그렇죠. 저는 이제 의정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 수행실장 역할을 할 때는 대통령하고 정치적인 얘기를 좀 많이 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죠. 메시지를 드려야 되고 일정을 드려야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동선 파악 여러 가지를 전체 다 해야 네. 되니까. 근데 지금은 통화를 가끔 하기는 하지만 네. 안부 인사만 합니다. 안부 인사. 건강은 어떠신지. 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하는 게 네. 그때는 제가 직함이 수행실장이었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정치적으로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네. 지금은 그래 대통령이 옆에 수석들이나 실장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과 어떤 조화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 제가 안부 인사만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 옆에서 뵈면 정말 대통령님과 관련된 일에 대해서 여기가 여쭤보면 정말 과묵하셨어요. 그래서 뭘 얘기를 물어봐도 나오는 얘기가 거의 없을 정도로. 네. 그래서 나온 별명일까요? 지퍼리라고. 네. 제가 그러니까 이 별명이 지금 4개예요. 네. 그러니까 경선 때는 네. 우리가 경호원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다 보니까 호위무사라는 별명이 네, 그때 그렇죠. 생겼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본선 때는 네. 경호원이 있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항상 경호원이 있으면 뒤에 이제 제가 뭐 챙겨야 될 것이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림자 역할. 그림자. 어, 예, 그림자. 그림자였고. 네. 그다음에 인수위 때는 네. 정말 이제 국정 과제를 논하는 거잖아요. 인수위 예.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조금이라도 어떤 얘기들이 새어 나가면은 네. 그것이 좀 잘못된 이슈로 좀 확산될 수 있으니까 네네. 그때는 지퍼리. 지퍼리. 아, 지퍼가 이제 네. 쫙 입을 닫았다 네. 이거죠. 네.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이 있으시다면? 저는 호위무사입니다. 호위무사. 예, 호위무사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단순히 뭐 칼을 겨누고 싸움을 하는 게 아니라 네. 진정으로 그 주군을 모시는 마음으로서 네. 활동하는 게 호위무사잖아요. 예. 그렇죠. 저는 그 그렇죠. 별명이 참 마음에 듭니다. 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실제로 이제 호위무사로서 대선과 인수위원회 참여하실 때 네. 고충도 많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정치 생명을 다 던질 정도로 힘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제가 원래 몸무게가 한 80, 한 7, 8kg 나갔습니다. 그러니까요, 맞아요. 네. 네. 근데 대선 끝나고 사실 대상포진이 왔습니다. 어이구. 아이고. 그래서 한 2주 동안 입원을 하고 네. 그때 이제 항생제를 하루에 뭐 4번씩 맞다 보니까 아. 어머나. 몸이 거의 한 15kg에서 한 20kg 좀 빠져가지고 그러니까요. 굉장히 많이 빠지셨어요. 지금도. 그게 네. 전화위복인 건지 아니면 어떤 건지 모르겠는데 다 좋아 보인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다이어트를 어떻게 했냐고. 예. 아 근데 그때만 해도 초창기만 해도 굉장히 이제 운동을 하셨으니까 네. 네. 몸이 굉장히 좋으셨는데 네. 탄탄하고 요즘 슬림해지셨어요. 어. 슬림. 예. 네, 그래가지고 병원 입원하면서 대상포진이 뭐 한 아. 군데가 아니라 뭐 다리, 네. 목, 배, 등이 걸려가지고 어이구 이런. 한 2주 동안에 굉장히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잠도 좀 이루지 못하고. 아니 그렇군요. 대상포진에 걸릴 정도로 힘든 일이 많이 있으셨나 봐요. 저는 하루에 18시간이나 20시간씩 대통령을 어떻게 보면 함께하고 오셨거든요. 근데 그게 저는 집이 하남이고 아. 대통령 집하면 이제 서초잖아요. 아, 그렇죠. 갔다가 네. 다시 와야 되는. 그럼 갔다가 세상에. 다시 오고 네. 또 아침 7시에 가서 새벽 1시에 끝나니까 그렇죠. 그러면 아침 7시까지 가려면은 그렇죠. 최소한 그 차 막히면 1시간 거리잖아요. 그렇죠. 그럼 5시에는 일어나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럼 1시에 퇴근을 하게 되면 와. 씻고 집에 가면 자면 2시이고. 2시고 예.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 만약에 자면 뭐 한 4시간 아니면 한 3시간? 아. 어떨 때는 퇴근하고 바로 네. 샤워하고 옷 갈아입고 바로 출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네요. 그러네. 어머나. 아유, 그럼 서초동에 아예 하숙을 하시지 않습니까? 애야. 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대통령을 정말 옆에서 지근거려서 모셨는데 예. 이 대선 때 봤던 윤 대통령 네. 그리고 대선 후에 다시 본 윤 대통령 뭔가 차이점도 있고 공통점도 있을 것 같아요. 뭐가 달라지고 뭐가 안 달라졌나요? 차이점은 대선 때는 네. 좀 약간의 좀 직선적인 면도 있었고 네. 그다음에 장애물이 있거나 아니면은 가로막히면은 좀 돌파력도 있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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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대 피하지도 않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게 국민들 앞에 섰을 거라고 음. 저는 봐요. 근데 이제 대통령 되시고 나서는 제가 항상 도어 스핑 하거나 언론에 이제 얼굴이 나오면은 아, 이 상황이 좋구나 아니면은 네. 그때로 되지 않구나 이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아, 네. 얼굴만 봐도 알 수 있다. 얼굴만 딱 보면은 그래서 네. 아, 어제 어떤 사안에 대해서 오늘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구나, 어떤 네. 협의가 잘 안 됐구나라는 걸 볼 수 있는데, 근데 요즘 보면 대통령께서 굉장히 좀 많이 좀 조심스러워하는 면도 있어요. 아, 네. 왜냐면 아무래도 이제는 대선 때는 모든 것들을 다 던지면서 하기 때문에, 그렇죠. 예, 뭐 직진으로 가고 뭐 돌파를 하는데, 그렇죠. 도전하는 입장이니까. 근데 지금은 대통령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이 국민들의 어떤 의견도 좀 다시 청취해야 네. 되고 또 참모진들의 의견도 청취해야 되고 네. 이 결정 하나에 모든 것들이 좀 달려 있잖아요. 네.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많이 좀 조심스러워하는 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아무래도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이셔야 될 테니까. 네.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이제 만약에 최고위원이 되신다면 네.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어떤 부분을 좀 도와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니, 저는 역할은 여러 역할이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여당과 야당의 지도부는 전 다르다고 봅니다. 네. 야당은 뭐 대통령을 뭐 네거티브하고 공격하고 잘못된 거 요만한 거 있으면은 뭐 네. 얘기하고 하지만은 여당은 네. 어떻게 보면은 내년 총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두 번 다시 전 지도부와 같은 실패를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당의 역할은 뭐 정부하고 좀 협업하고 네. 정부에 이제 동력을 실을 수 있게끔 입법으로서 좀 기관으로서 그렇죠. 역할을 좀 뒷받침해주는 역할이 우선이지 않을까. 그렇죠. 네, 근데 그런 거에 맞습니다. 있어서는 좀 제가 적임자지 않을까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네. 대통령님이 어떤 정책을 생각하고 계시고 뭘 하려고 그런지 잘 알면 아무래도 뒷받침도 더 잘해줄 수 있고 또 소통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국민들이 원하는 걸 또 대통령한테 말을 해줄 필요도 있지 않습니까? 네, 물론 그런 것도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지도부라는 게 저는 또 제가 운동을 해서 그런지 항상 비유하는 부분을 스포츠하고 좀 비유하면 네네. 우리가 축구 경기를 하게 되면은 축구가 공격수도 있고 네. 그렇죠. 미드필드도 있고 예. 수비도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미드필드 역할을 제가 좀 할 수 있는 게 더 아. 잘하지 않을까. 네. 예. 아. 그럼 지도부가 저희가 총 최고위원 4명에 이제 청년 최고위원 1명, 그렇죠. 5명이기 때문에 네. 네. 뭐 공격수 역할 할 사람도 있을 거고, 그렇죠. 맞아요. 수비 역할 할 사람도 있을 아, 거고, 맞아요. 어떤 미드필드 역할 할 사람도 있을 거고. 아. 근데 제 역할은 어떤 축구에서 미드필드 역할을 좀 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당의 당정관 미드필드 역할. 네네. 야, 그거 좋네요. 네. 그리고 이제 네. 지금 네, 좀 핫한 그 좀 이 전당대 상황으로 들어가 보면 예. 지금 뭐 그동안 나경원 의원 논란도 있었고 안철수 의원 논란도 있었고 또 김기현 의원과 안철수 의원 간의 또 논쟁도 있고 한데 자, 일단 김기현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차이는 진심의 차이다 하셨는데 이거는 두 사람 간에 무슨 차이가 있다는 뜻이고 이건 김기현 후보가 돼야 된다는 의미이십니까? 아, 저는 뭐 김기현 의원하고 뭐 연대라고 하면 연대를 좀 하고 있는데요. 아, 네. 그게 뭐냐면은 저희 대선 기간 때 0.73%로 승리를 거뒀잖아요. 그렇죠. 근데 정말 위험한 순간이 많았고 위기했던 순간이 굉장히 네. 많았습니다. 가장 위기했던 것은 이준석 대표의 가출 사건. 그렇죠. 그때 어떻게 보면 대선 기간 중 하루에 일정이 8개에서 10개씩 소화해냅니다. 그럼 대선 후보자로서 국민들한테 내가 국정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이고 내가 네. 대통령이 왜 돼야 되는지를 네. 어필하는 그 시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1분 1초가 정말 아까운 시간에 네. 제가 일정을 맞추고 백브리핑을 하게 되면 기자분들이 항상 언론인분들이 얘기하는 게 질문이 네. 이준석 대표가 언제 돌아오냐, 왜 가출을 했냐.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한테 호소할 수 있는 시간이 모든 것이 다 이준석 가출 사건으로 막히는 어. 겁니다. 아, 그렇죠. 네. 근데 지역가도 이제 어르신이나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도 대통령이 손을 못 잡잖아요. 네. 바쁘시니까. 그러니까 네. 제 손을 잡고 이 실장이 꼭 이준석 대표 데리고 오십시오. 아. 왜 나갔냐. 지금 너무 걱정들 많이 하셨어요. 야, 이게 좀 나가서 국정해야 되는데 집 나간 대표 걱정해야 되니. 네. 네, 이준석 전 대표 이야기 하셨는데 사실 이번 전당대회에도 이른바 친 이준석계로 불리는 네. 인사들도 출마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의 성적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하십니까? 아, 저는 굉장히 좋은 기회라고 봐요. 뭐냐면은 이번 전당대회에 뭐 인석계열이 출마하기 전에 네. 이런 말이 있었잖아요. 네. 대선 기간 때 이 당원 가입 수가 거의 한 40만 2배 가까이 네. 늘었는데 과연 그 이준석 대표를 보고 당원 가입을 많이 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정권 교체 열망으로서 국민들이 당원 가입에 많이 한 건지 예. 네. 이번 전당대회 성적표 나오지 않을까요? 아, 네. 거기서 이준석의 진정한 실력이 나타날 거다. 네, 그래서 이번에 출마한 계기가 전 참 좋다고 보고요. 아, 오히려 네. 확인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좀 3월 8일 날 네. 우리가 좀 확인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로 인해서 참 고충도 많았고 네. 논란도 많았던 건 이해가 가는데, 근데 요번에 나경원 의원 사태라든가 예. 아니면 안철수 의원 상황을 보면 이준석 전 대표랑은 좀 결이 틀린 사람들인데 다르죠. 네. 근데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는 아까 안철수 의원은 왜 안 된다는 것이고 또 김기현 의원이 왜 돼야 된다는 것인지 한 번 더 설명해 예, 주실 수 예. 있겠습니까? 그 이준석 대표 가출 사건으로 그때 이제 굉장히 이제 위기였는데 네. 그때 김기현 대표 원내대표였잖아요. 네. 그때 맞습니다. 이제 울산을 가서 네. 이준석 대표를 손을 붙잡고 데려오고 그다음에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또 협의를 좀 구하고 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뭐 국회 예결위에서 이때 어떤 봉합이 돼가지고 네. 그래도 이제 극적인 0.73% 이겼던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순간이나 그 위기를 어떻게 보면 봉합을 해준 게 김기현 대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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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때는 어느 누가 해줄 수 없는 부분이니까. 아, 그런. 그때 좀 절정한 시간대에 봉합을 했기에 우리가 0.73% 이겼지. 네. 그거를 해결하지 못했다면 아, 정말 좀 위기의 상황이 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죠. 아, 그런 역할을 김기현 의원이 했다. 그리고 안철수 네. 후보는 네. 물론 훌륭하신 분이죠. 네. 근데 이제 신뢰성의 문제고 그 진심의 문제인데 네. 안철수 대표 후보가 전당대 출마하기 전이나 아니면 지금도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 네. 또는 단일화할 때 본인은
정권 교체가 첫 번째지 사심은 없었다는 말을 하셨어요. 네. 근데 그때 당시만 해도 단일화 과정에서 2번이나 약속을 파기했거든요. 아, 네. 예. 그리고 인수위원장 할 때도 어떤 그 국정 정책을 자기가 생각하고 조금 반대다는 입장으로 좀 네. 맞지 않다 생각으로 뭐 잠행하고 잠적하고 네. 그런 좀 시간이 있었는데 네. 과연 우리 안철수 후보가 당대표가 만약에 된다면 네. 또다시 당원들과 또는 이제 지도부하고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 또 잠행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네. 그럼 불신의 문제가 있다. 네, 그래서 이게 어떤 당대표 리더십이나 신뢰성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아, 네. 근데 이 대통령실에서 나왔던 그 멘트를 보면은 윤핵관이란 말을 쓰는 게 오히려 대통령을 욕보이는 일이다라고 네. 했는데 사실 윤핵관이란 말은 뭔가 일반 명사처럼 여권에서 그동안 하도 자주 네. 쓰여왔던 말이라 그렇게까지 화를 낼 일이냐라는 얘기가 있고 또 윤한연대에 대해서는 물론 대통령과 동급으로 두는 건 좀 말이 안 되는 얘기긴 한데 하지만 그 대선 후보 단일화를 했던 당사자로서는 어느 정도는 그 얘기도 할 수 있는 문제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첫 번째 윤핵관은 얘기를 좀 해보면 네. 네. 좀 물어보고 싶어요. 네. 윤핵관이라고 얘기하시는 분들한테 네. 제가 윤핵관인지 아닌지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아, 만약에 제가 윤핵관이라면 네. 저는 10개월 동안 18시간에서 20시간 하루에 네. 하고서 이제 정권 교체가 이루어지고 네. 그리고 나서 입원을 2주 동안 하면서 그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네. 그리고 나서 제가 대통령님 5월 10날 그 용산으로 가시고 네. 과연 내가 대통령을 들먹였는지 아니면 네. 제가 정치적 이익을 받는지 아니면 네. 사적으로 대통령을 이용했는지 그런 걸 보면은 윤핵관이라는 표현은 우리가 항상 음. 답이 나왔을 때 그 과정을 보면은 네. 윤핵관이라는 표현, 또 윤핵관인 프레임을 과연 누가 어떻게 세웠는지 아, 그걸 좀 보면 좀 정답이 나올 것 같고요. 아, 네. 사적 이익을 추구한 적이 없다 이거죠. 없죠, 제가. 그러니까요. 예, 예. 네. 없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나경원 대표님 불출마나 아니면 네. 그 뭐 안윤연대 이건 저는 뭐 대통령실을 얘기했을 때 참모진으로서 좀 얘기할 수 있는 건 전 당연하다고 보고요. 네. 근데 이제 나경원 대표님이 불출마했을 때나 아니면 안윤연대 안철수 대표 얘기했을 네. 때 지금 가장 많이 논란이 되는 것은 대통령실에서 당무 개입을 너무 심하게 하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자, 나랑 뭐 안윤연대이다. 그러면은 스스로 먼저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사람들이거든요, 본인들이. 아, 네. 안윤연대라는 말 그러잖아요. 그럼 대통령하고 안철수 대표하고 연대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다른 후보들은 뭡니까? 예. 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너무 당무 개입을 하는 거 아니냐 네. 이런 어떤 해석이 나올 때는 항상 그 과정을 우리가 먼저 살펴보면은 네. 왜 그런 말이 나왔을까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그렇군요. 그럼 나전 의원의 불출마에 대해서는 어떤 개입이 전혀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하게 그 나경원 대표도 불출마를 하기 전에 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좀 바란다라고 좀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그때 대통령실 메시지에서 좀 그 저출산 특위하고 그다음에 기후대사를 네. 좀 충실히 좀 했으면 좋겠다. 아, 네. 예, 이런 그렇죠. 메시지도 나왔고 그거에 대해서 대통령실에서 얘기를 좀 메시지를 좀 전달을 했는데 예. 네. 대통령의 마음은 그게 아니다. 그 대통령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이 잘못된 판단을 한 거다라고 아, 했을 때 그렇죠.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또 대통령을 끌어들이는 거잖아요. 아, 네. 예. 그런 메시지는 음. 대통령께서 직접 메시지를 좀 줘라.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자동적으로 그러면 대통령이 그거에 대해서 메시지를 내기도 그렇고 아. 또 안 내기도 좀 그렇잖아요. 예. 네. 근데 결정적인 순간은 대통령께서 그때 해외 순방 중이셨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해외 순방 중에서 우리가 300억 달러라는 것을 어디 그렇죠. UAE 가서 UAE 가가지고 네. 그걸 달성을 하셨는데 네. 그만큼 그렇게 열심히 또 나는 우리 대한민국의 1호 영업사원이라는 그렇죠. 말씀도 하셨는데 네. 그렇게 열심히 뛰셨는데 네. 이 와중에 어. 어떤 집안의 갈등과 분열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적절치 않다고 좀 봐요. 아,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네. 그 윤 대통령의 최근에 이제 그런 어떤 그 대통령실에서 나온 멘트들 때문에 네. 이 민주당에서는 이걸 갖고 이 윤 대통령 고발을 검토하겠다. 네. 전당대회 개입이다. 그러면서 뭔가 윤 대통령 탄핵까지 염두에 둔 듯한 네. 그런 발언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전 참 웃기죠. 네. 왜 남의 집 싸움이 감나라 배나라 합니까? 일단은. 남의 집 근데, 싸움에? 예. 근데 이런 것들이 우려스러웠던 점이에요. 네. 제가 이제 당원분들한테 얘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우리가 내부의 갈등과 분열을 일으키면 가장 좋아할 사람이 누굽니까? 네. 민주당이에요. 이런 것들을 또 네. 딱 집어가지고 파고 들어서 벌써 대통령은 뭐 고발하고 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내부 갈등이나 어떤 분열 없이 하나를 똘똘 뭉친다면은 네. 가장 들어간 사람이 또 누구겠습니까? 그렇죠. 민주당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안들을 민주당은 제발 좀 내려남불 하지 말고 네. 좀 자기의 할 일이나 좀 했으면 좋겠어요. 뭐냐면 네. 어제 이제 이상민 장관의 탄핵 소추안에 관해서도 그렇죠. 의사 일정을 자기네 마음대로 변경을 했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근데 한편으로 보면은 장애투쟁을 왜 합니까? 그러면 네.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요. 장애투쟁이라는 것은 소수의 정당이 국회에서 원활하게 활동을 못했을 때 그렇죠. 도저히 할 수가 없을 예, 때. 밖으로 나와가지고 국민들한테 호소하는 게 장애투쟁이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어제 장애투쟁하고 오늘 와가지고 의사일정 장애인들로 의석수 많으니까 바꾸고 네. 이건 뭡니까? 그러니까 장내에 문 열어놓은 거는 방탄 위에서 열어놓은 거고 네. 장외는 또 자기들이 다 할 수 있으면서도 장외 나와서 또 그러고. 그렇죠. 그러니까 장애투쟁이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방탄 그걸 그렇죠. 활용했다는 모든 게 것밖에 방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아, 그렇죠. 그리고 사실 대통령은 그 헌법상 소추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걸핏하면 윤 대통령 퇴진하라, 탄핵하자. 네. 이게 참 이게 거의 대선 불복 아니에요? 이거? 그렇다면 이 탄핵이라는 게 실질적으로 탄핵의 명분이 좀 있어야 되는데 네. 그렇다면 의석수가 많은 쪽이 이제는 그냥 뭐 탄핵 운운하고 네. 탄핵 투자 발부 순으로 이제 진행되면은 과연 우리 국가가 어떻게 돌아갈까요? 그러니까요. 그게 염려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장관 탄핵도 사실 네. 요건이 거의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네. 불법 위법이 명백한 게 있어야 되는데 무슨 위법과 불법인지 네. 자기들이 낸 소추안에도 명확치가 않아요. 네네. 그러니까 경찰에서도 이미 무혐의가 난 걸 갖고 이렇게 하면은 도대체 그냥 국정 흔들기밖에 더 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께서 처음에 대선 출마할 때 슬로건이 뭡니까? 공정과 상식입니다. 그렇죠. 공정과 상식에서 법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나온 거예요. 네. 국민들은 그걸 환호하고 그것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고요. 네. 국민들은 저는 잘 알 거라고 봅니다.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좀 우려스러운 게 하나 있는 네. 게 네. 지금 그 김기현 의원의 후원회장인 신평 변호사님이 예. 이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되면 윤 대통령이 탈당할 수 있다, 신당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취지의 말을 해서 상당히 이거 혹시 뭐 왜 갑자기 대통령 탈당? 네. 네. 그러니까 좀 웃기잖아요. 그죠? 네. 당대표 선거는 누구나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진짜 거기에 대통령이 탈당할 이유는 없는 거 아닌가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건 100% 있을 수는 없는 일이고요. 네. 저는 장담합니다. 예. 네. 항상 선거 때도 대통령과 차에 같이 타고 다니면서도 어떻게 보면 당의 주인은 당원이고 우리 네. 당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만큼 올라올 수 있지 않겠냐. 그렇죠. 실질적으로 경선에서도 홍준표 지금 시장하고도 어떤 경선에서 이제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네. 그 당원으로서 57% 홍준표 시장이 거의 한 4%, 한 20% 차이 났거든요. 네, 네. 당원들에게 많이 득표를 받고 당원들 지지를 받았던 대통령인데 네.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제가 네. 이제 분석을 했을 때는 네. 저도 이제 신평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봤거든요. 네. 근데 신평 변호사는 내년 총선에서 우리가 이기지 못하고 이 네. 당의 분열과 갈등이 있다면은 정말 심각한 문제다. 네. 그래서 총선은 어떻게 반드시 이겨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를 예. 네. 조금 너무나 좀 강하게 메시지를 던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네. 그거예요. 네. 다른 표현이었다. 네.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당 대표와 최고위에 이제 오르시는 분들은 이제 총선 승리를 위해서 좀 협력을 하셔야 할 텐데 그 네.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원님만의 특별한 계획이 있으십니까? 총선에서 우리가 계속 실패했잖아요. 뭐 19대도 그렇고 20대도 뭐 네. 또 옥새 파동도 있었고 그게 이제 자기 사람 심고 자기 정치 하려고 했던 부분이 굉장히 심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내년 총선은 네. 어떤 실패하면 제가 두 번 얘기하지 않겠지만 식물 대통령 된다는 말씀이 그렇죠. 있었는데 네. 총선에서는 분명하게 당이 원하는 사람보다는 네. 그 지역에서 원하는 사람이 어. 출마를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을 좀 만들려고 좀 노력하고 아, 공정한 공천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그것이 네. 또 이기는 공천. 있습니다. 네. 네. 근데 요번에 좀 의원님 네. 보시면 역할이 좀 있으셨던 것 같아요. 나경원 의원 파동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초선 의원들 10분과 같이 나경원 의원을 찾아가 뵙고 뭔가 이제 사태를 수습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셨는데 어떤 얘기를 좀 나누셨나요? 궁금해요. 네. 사실 뭐 초선은 대표는 아니고요. 네. 나경원 대표님하고 평상시에 그 전에 이제 좀 친분 관계가 있으신 분들을 네. 같이 갔어요. 저야 뭐 대선은 10개월 동안 했으니까 네. 나경원 대표하고 좀 관계가 많고 네.
가서 이제 좀 위로의 말씀을 좀 드리고 네. 근데 다만 전당대회 관련해서는 어떤 그 성명서를 냈기 때문에 아. 초선 의원들이 가가지고 뭐 힘을 합쳐주십시오 그런 말은 좀 적절치 않았다고 좀 봐요. 그래서 그런 얘기는 절대 하지 않았고요. 네. 근데 나경원 대표님께서 제가 볼 때는 좀 신경이 좀 울적해졌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당 상황도 네. 내부 갈등도 많고 하다 보니까 좀 당이 이래서는 좀 안 된다라는 좀 말씀도 하셨고 그리고 본인이 이제 지내왔던 어떤 네. 초선 어떻게 정계에 입문했고 네. 또 대선 때도 어떤 역할을 했고 그리고 또 대변인 역할도 했고 이제 원내대표 할 때 자기가 투쟁적으로 싸웠던 부분들 네. 우리 당의 역사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아, 네. 그래도 우리가 좀 뿌리를 깊게 가져가야지 않을까 네. 예, 그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네. 김나 연대다 이런 이야기도 좀 나오고 있는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는 당대표 후보들 중에 어떤 분들이 좀 컷오프를 통과할 거라고 보십니까? 아, 참 이게 어려운 질문인데요. 아니 뭐 모두 훌륭하신 분인데 네. 그래도 이제 뭐 김기현 후보하고 네. 안철수 후보는 당연한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뭐 천하람 후보도 좀 들어갈 것 같고요. 네. 근데 현재 지지율 상으로는 보면은 물론 우리 당원의 어떤 여론조사가 아니라 지지층의 여론조사잖아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예, 그렇기 다르지. 때문에 이건 알 수가 없어요. 아, 네. 근데 네. 이제 네. 조금 유리한 건 아직까지 여론조사에서는 좀 황교안 그 전 대표가 조금 아. 앞선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제 최고위원 후보님들도 보면 명확하게 갈려 있어요. 지금 네. 보면 이제 친윤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물론 다수죠. 있고 그다음에 또 비윤 후보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있고 또 친안 후보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여러 분들이 있는데 이거 보다 보면 야, 이 최고위원 싸움도 참 재밌다 느껴지는데 이 진영 간 싸움도 있고 이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당 대표보다 혹시 저 최고위원 싸움이 더 흥미진진할 것 같아요. 흥미진진하게 치열하다. 예. 네. 알 수가 없어요. 지금 네. 보면요. 왜 그러냐면 첫 번째로 새로운 이제 정부가 출범했잖아요. 네. 이제 8개월 됐는데 또 그렇다면 현 지도부도 좀 네. 새롭게 탄생해서 어떤 현 정부하고 호흡을 맞추는 게 좀 맞다라는 의견도 그렇죠. 많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전 지도부에 계셨던 분들이 또 몇 분 계시잖아요. 아, 그렇죠. 예. 네, 네, 네. 또 그게 또 맞지 않다라고 또 생각하시는 분들 계시고 그렇죠. 또 어차피 또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네. 뭐 인지도가 또 많으신 분들이 또 될 수 있는 또 확률이 있고 네. 그렇죠. 예. 특히 컷오프는 특히나 그렇죠.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10개월 동안 대통령이 이제 수행을 열심히 좀 했는데 네. 제가 자기 정치하고 또 제가 자기 장사 하려고 했다면은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 채찍근이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러지 못하고 열심히 이제 임무 수행을 한 결과 네. 아직까지 당원분들이 모르시더라고요. 아, 저에 대해서. 인지도가 네. 아직도 생각보다 네. 떨어진다. 네, 일을 열심히 하고 진심으로 했지만은 네. 실질적으로 여론조사는 인지도 싸움이거든요. 아, 그렇네요. 네, 그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마음이 좀 적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셨고 네. 이 방송 보시면서 이 정말 윤 대통령에서 누가 열심히 뛰었는지 네. 한 번 더 이 시청자분들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네요. 네. 네. 네, 예. 네. 이제 끝으로 국민의힘 당원분들 그다음에 국민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기 네. 바랍니다. 아, 우리 아니 뭐 저는 제가 열심히 뛰고 최선을 다해서 뭐 최고위원 도전하고 뭐 당내 당락에 뭐 은연하지 않고 열심히 정부에 뭐 서포트를 하겠지만은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 정말 우직하시고 정직하시고 진심이신 분입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 탄생한 지 한 8개월 됐는데요. 언제든지 초심과 같고 이 쇼 정치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지지율이 많이 뭐 오르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진심 언젠가는 좀 통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 또 윤석열 정부 많이 좀 응원 좀 부탁드리고 끝까지 좀 지켜봐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자, 오늘 이용우 의원님 만나 뵀는데요. 뭐 전에도 한번 나오시긴 했지만 네. 오늘 또 이용우 의원님의 인간적인 풍모 여기서 아마 처음 느끼신 분들도 있을 텐데 저도 사실 이용우 의원님하고 여러 차례 만나 뵙고 뭐 대선 때도 여러 번 뵙고 했지만 나를 내세우지 않고 그리고 이 대통령님을 위해서 진심을 갖고 역시 일해온 분은 이용우 의원님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여러분도 하여튼 이용우 의원님 많이 좀 애정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네, 정치펀치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더 화끈한 펀치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